남아프리카 공화국 와일더니스, 이곳에서 70년을 넘게 살아온 할아버지가 있다. 오늘의 주인공 휴고 레가트는 물리학위를 따고 과학선생님으로 평생을 보냈다. 공부하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이었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가끔 힐링이 필요했는데 암벽화를 공부하는 것이 휴고를 일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했다. 공부에서 벗어나 공부로 힐링한다는 사실부터 일단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3만 년 전 인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은 재밌었다. 그렇게 가벼운 취미생활을 즐기던 휴고는 가볍게 역사 강연도 좀 하고 인근 지역 암벽화 연구의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다가 정말 가볍게 책까지 내버렸다. 진짜 대단한 할아버지다. 어쨌거나 휴고는 애정이 넘치는 취미생활 중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자신의 집에서 30km도 떨어지지 않은 동굴에 암벽화가 있다는 것이다. 30km면 강남에서 강북까지다. 매번 탐사를 다닐 때마다 차로 비행기로 밤새 이동하곤 했으나 엎어지면 코박는 거리에 암벽화가 있다는 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였다. 이 동굴은 워낙 작고 알려지지 않은 탓에 이름조차 없지만 수천 년 전 가든루트 산맥의 부시맨들, 즉 원주민들이 그린 신비로운 암벽화가 보존된 곳이다. 이름은 편의상 가든루트 동굴이라고 하고 그 지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가든루트 동굴은 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했는데 바로 앞에 농장이 줄지어 있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한술 더 떠서 그 주변에는 승깔 더러운 아프리카 꿀벌들이 살고 있다. 괜히 벌집을 건드려 좋을 게 없던 농부들은 더더욱 이 동굴에 관심이 없었고 이제서야 휴고에게 발견된 것이다. 2011년 4월 23일 휴고를 포함한 2명의 탐험가는 가든루트 동굴을 찾아왔다. 둘은 농장 주인 아저씨의 허락을 받고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아저씨가 탐험을 좀 말리긴 했지만 그의 말을 들을 생각은 전혀 없다. 휴고 레가트, 오늘의 주인공이다. 아까 말했던 대로 그는 여러 차례 암벽화를 찾아다녔던 베테랑이다. 근데 나머지 한 명이 좀 뜬금인데 헬렌 레가트, 바로 휴고의 아내분이다. 왜 갑자기 탐사가 부부여행이 돼버렸나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헬렌은 원래 남편과 여러 탐험을 함께 해왔고 오늘의 탐험 역시 예외는 없다. 휴고 부부는 수천 년간 잠들었던 원주민들의 흔적을 찾아 발걸음을 옮긴다. 둘은 신비로운 암벽화를 만날 기대감에 잔뜩 부풀어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상상치도 못했던 복병이 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잠깐, 오늘 게임은 미리 알려드려야 됐는데 까먹을 뻔했네요. 일단 살짝 스포부터 하자면 오늘 휴고 부부는 암벽화 1개밖에 못 찾습니다. 근데 사실 이 동굴에는 암벽화 3개가 숨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동굴 안에서 이렇게 생긴 암벽화 3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휴고가 찾아주니까 2개만 찾으면 되겠죠? 쉽다 쉬워. 자, 각설하고 들어가 봅시다. 고고. 워낙 작고 유명하지 않은 동굴이라 큰 기대는 안 했었는데 내부는 휴고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다. 그리고 다른 동굴들과 마찬가지로 엄청 깜깜했기에 평소처럼 랜턴을 켜고 동굴 안쪽을 향해 걸어 들어간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이동하던 순간 휴고 부부의 앞에는 벽이 놓였다. 그리고 그 벽에서는 신비로운 원주민들의 흔적이 모습을 드러냈다. 헬렌, 이걸 봐. 우리는 태초의 인류와 교감하고 있어. 어머, 너무 멋져. 근데 벽이 막 떨리는 것 같은데. 맞아, 허니. 나도 이 떨림을 주체할 수가 없어. 아니, 진짜로 떨린다고. 이게 왜 떨린다냐 이게? 실제로 암벽화가 있던 벽에서는 미세한 진동이 일어나고 있었고 둘은 상상치도 못했던 복병과 마주하게 된다. 당시는 4월, 아프리카 꿀벌들이 벌집을 확장하는 시기다. 동시에 공격성이 높아지고 예민해지는데 하필이면 바위 틈에는 벌집이 있었고 휴고 부부의 랜턴이 꿀벌들을 화나게 만들었다. 둘은 왜 여태 가든루트 동굴이 베일에 쌓여 있었는지, 왜 농부들이 탐험을 그토록 뜯어말렸는지 피부로 실감하게 된다. 동굴 내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휴고 부부는 꿀벌들을 쫓아내고자 최선을 다해 파닥거렸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놈들은 유독 휴고를 좋아했다. 이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후에 거대한 나비 효과가
아니 꿀벌 효과가 돼서 돌아왔는데 휴고가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바로 본인이 공격당하는 사이 헬렌을 먼저 탈출시키는 것이었다. 헬렌은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떼를 썼지만 사랑하는 아내까지 꿀벌에게 뚝 까맞는 건 정말 더없는 지옥이었다. 결국 그는 헬렌을 강하게 밀쳐낸다. 헬렌은 저런 선택을 하는 휴고가 속상해 자꾸만 눈물이 났다. 이런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하지만 꿀벌이 너무 많아져서 가까이 다가가는 건 도저히 불가능했고 그는 수많은 벌침이 박히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벌들은 이미 옷 틈새, 머리카락 사이, 심지어 입안까지 파고들었으며 휴고는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일단 뛴다. 뒤에서 헬렌이 뭐라 소리쳤지만 난 모르겠다. 휴고는 그냥 다 필요 없고 이제 제발 그만 쏘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헬렌의 말에 조금만 귀를 기울였다면 최악의 상황은 면했을 텐데 바로 그가 달리는 방향은 출구가 아닌 동굴 깊숙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사건의 메인 이벤트. 절벽. 절벽을 만났다. 다리가 산산조각 난 것처럼 아프다. 벌떼를 피해 달리다 넘어진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자세히 설명하면 휴고는 동굴 안에 있는 절벽으로 굴러떨어졌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 다리에서만 3개의 뼈가 부러졌는데 더 끔찍한 건 따로 있다. 바로 우리 꿀벌 선생님들이 아직 집에 안 가셨단 사실이다. 휴고는 이후에도 무려 3시간에 걸친 긴 싸움을 했다. 이따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그의 전신에는 3cm 간격으로 벌침이 박혔는데 이렇게 너무 많이 쏘이면 우려되는 증상이 바로 아나필락시스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들어본 단어라 백신의 부작용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의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알레르기 반응이며 벌침 도구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는 호흡곤란과 가려움증을 불러일으키고 심하면 사망까지 갈 수 있는 무서운 증상이다. 휴고의 온몸은 혹처럼 부어오르기 시작한다. 결국 호흡이 가빠지며 의식이 흐려졌는데 우리는 여기서 슬슬 궁금해진다. 동굴 밖으로 먼저 탈출한 헬렌은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사실 헬렌은 이미 농가로 내려가 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구조대가 출동하기까지도 했으나 휴고가 있는 곳은 너무 깊은 동굴이었고 무엇보다 꿀벌이 중간을 가로막고 있어서 작업이 몇 시간이나 지연됐다. 구조대는 환경이 갖춰지자마자 내부로 진입한다. 아직까지 휴고가 잘 버텨주고 있을지 그게 관건이다. 하지만 휴고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다. 눈을 감는 순간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걸 알면서도 무거워진 눈꺼풀은 자꾸만 내려앉았다. 그의 온몸은 풍선처럼 부어오른 데다 환각까지 겹쳐 삶의 마지막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사랑하는 헬렌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휴고에게 있어 마지막 위안이자 행복이었다. 구조 다음날 아침 휴고는 지난 50년간 늘 그랬듯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눈뜰 수 있었다. 다행히도 휴고가 본 헬렌의 마지막 모습은 환각이 아니었다. 헬렌의 눈은 벌에 쏘였던 휴고의 몸만큼이나 띵띵 부어 있었지만 휴고의 눈에는 그런 아내의 모습도 더없이 아름다웠다. 전문 구조팀이 휴고에게 도착한 것은 밤 10시 반이었다. 당일은 밤 12시까지 험난한 구조 작업이 이어졌는데 결국 그는 꼭두새벽이 돼서야 인근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휴고의 상태는 그의 예상처럼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을 만큼 위독했다.
사실 다리가 부러진 것도 문제였지만 아프리카 꿀벌에게 전신을 3cm 간격으로 총 500번이 넘도록 쏘인 탓에 심각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진행되고 있었다. 전문 의료진들은 그가 살아 돌아온 것이 정말 기적이라 말했다. 며칠 후 휴고는 집으로 돌아와 회복에 전념했는데 암벽화 연구 쪽에서 나름 인지도가 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휴고의 쾌유를 기원했다. 그리고 어느 동굴 사고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휴고는 또다시 동굴 탐사를 다닌다. 오히려 은퇴 이후에는 더욱 본격적으로 연구에 힘썼고 2021년 80이 넘은 나이에 자신의 연구 성과를 담은 책을 한 권 더 내게 된다. 진짜 대단한 할아버지다.